미 연준의 발언은 작년 4, 4분기부터 시장을 쿨다운하는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. 작년 말에는 파웰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변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었고요. 이번에는 FOMC 의사록에서 이 내용을 보면 양적 축소 이야기,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감소할 수 있다. 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긴축의 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을 큰 폭 하락시켰습니다. 물론 오늘은 지금 변동성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오늘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들여다봤었을 때 미국 증시가 얼마나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1.73%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앞으로 긴축이 계속되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1.73이 아니라 2.5%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미국의 주식 선호도,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. 이것이 지금 현재 4% 정도 수준인데 50%나 올라서 6%까지 올라간다면 미국 S&P 500의 적정 가치는 아까 나와 있듯이 4,057포인트, 지금보다도 13.7%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. 과거에 미국의 증시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지고 시장 변동성이 왔을 때 고점 대비해서 한 15에서 20% 정도 조정을 보인 예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 이 펀더멘탈 쪽으로 봤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상정을 합니다. 하지만 만약에 그 연말에 주식에 대한 센티멘트가 좋지 않지만 경기가 계속 회복을 하고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던 그런 예가 만들어진다면 또 ROE, 자기자본이익률이 22%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고 또 금리는 2.5%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2% 수준까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을 감안했었을 때는 미국의 S&P 500의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4,973포인트가 나옵니다. 지금보다도 상승을 5.7% 정도 해야 된다.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. 또한 만약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지 않고요. 기존의 지금 현재 시점인 1.7% 수준이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말에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또 리스크 프리미엄이 6%까지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5% 정도까지 4%에서 5% 정도까지 상승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또 ROE가 22% 수준에 유지가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하게 되면은 S&P 500의 적정 가치는 5,447포인트가 나옵니다.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15.8% 상승한 수치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여전히 위험도를 감안하고도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그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. 우리의 기존 시각은 연말까지 5,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보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면은 4,057포인트, 최고의 시나리오로 보면 5,447포인트로서 아래 위 변동성이 마이너스 13.7 플러스 15.8인 것을 감안하고 미국 증시를 바라볼 때 지금 현재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또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차익 실현에 대한 세금 22%를 내야 된다는 것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는 고객들한테 지금 매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하락하는 날마다 저가 분할 매수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물론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지금 팔았다가 다시 사면 참 좋겠죠. 3분기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그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여전히 연말에는 5,000포인트 이상, 5,100포인트에 끝날 거다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계속해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똑같은 분석을 나스닥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월스트 케이스,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2.5%까지 상승을 하고 주식 선호도가 4% 수준에서 6%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감안했었을 때 나스닥의 적정 가치는 13,913포인트가 나옵니다. 지금보다 11.6%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최고의 시나리오는 어떨까요? 금리가 1.73%에 유지가 되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5%까지밖에 상승하지 않고 ROE가 여전히 24.2%로서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을 하면 적정 가치가 18,735포인트, 지금보다 19%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옵니다. 여전히 최악의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11.6, 최고의 시나리오는 플러스 19이니까 지금 S&P 500보다도 나스닥의 매력도가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따라서 우리는 미국 투자를 할 때 있어서 ETF를 활용을 하는데 S&P 500의 SPY, 나스닥 100의 QQQ를 이용을 합니다. 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미국 투자를 한다면
결국은 실적, 업종 이게 중요할 텐데요. 우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IT ETF인 XLK를 활용하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XLK ETF를 보시면 지난 2년간 2020년에 43.6% 그리고 2021년에 34.7%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XLK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총 자산 운용 규모는 1.2조 달러가 되고요. PER이 32.9배, PBR이 11.5배, ROE는 자그마치 42%가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배당 수익률까지 0.6%가 나오고 있고요. 종목수는 75개가 됩니다. 자, 이 XLK의 상승 여력을 잔존가치 모델로 돌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악의 시나리오 2.5%까지 금리가 올라가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2%포인트 올라가고 이걸 다 감안하고도 최악의 시나리오의 상승 여력이 23.2%, 지금보다 그렇게 올라가서 207.5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시나 올해는 업종, 종목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고 이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적절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.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.